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정부 효율처 부서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아침 연방정부 모든 기관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기본이고 잡초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삭감할 수 없는 액수가 전체 예산의 4분의 3이고 삭감 대상 규모는 7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2조 달러 삭감 계획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국무부가 올해 4억 달러 상당의 방탄 테슬라를 구입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국무부는 문서에서 테슬라자를 빼고 방탄 전기차라고 수정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자진사퇴 공무원 프로그램을 행정부가 진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9월 말까지 베네핏을 받으면서 퇴직한다는 신청자는 약 7만 5천 명으로 전체 연방 공무원의 3.75%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해고와 관련된 소송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신임 국방장관이 미국은 전후 우크라이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며 유럽도 평화유지군에 나토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사전 조율 없이 푸틴과 90분 통화를 했습니다. 푸틴 뜻대로 휴전 협상이 이어진다는 뜻이며 남한을 제외한 적극적인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툴스 게버디가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으로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미치 매코넬 전 상원 원내대표 한 사람만이 두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 케네디 센터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14년 이사장이었던 사람을 트럼프 본인이 해고하고 자신을 이사장이라고 선언했고 트럼프가 새로 뽑은 이사들이 트럼프를 이사장으로 추인했습니다. 그러자 이건 아니지라면서 예술인들이 케네디 센터를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남성성의 극대화라고 악시오스가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미국이 정신이 없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너무 빨라서 다 파악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는 좋아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도 있고 생각보다도 더 나쁜데 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께 그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당시에는 아주 그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프로젝트 2025에 따라서 트럼프 임기 2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속도는 워낙에 충성파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빠를 것이다. 이런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저 자신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국내외 어떤 것은 안보, 어떤 이슈는 상호 관세처럼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슈들을 소화하기에 앞서서 맨 앞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악시오스의 왜 지금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두 사람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불과 지금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악시오스가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고 이 같은 보도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뉴스를 쭉 모니터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케이블 매체에서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 국가 운영을 사업체 운영처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래의 그 발상은 오늘 악시오스 보도였었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아직까지 잘 막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스팟라이트를 일론 머스크에 줄 만큼 일론 머스크와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21세기에 가장 비정통적이고 그러나 영향력은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두 사람 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행정부를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남성적인 극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론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백인 중심의 남성을 말합니다. 물론 백악관에 여자도 있지만 딱 등장하진 않잖아요. 대변인 빼고는. 그래서 권력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증명하기 위한 굉장히 직접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방식. 두 사람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그 뒤부터 뉴스가 이래서 이게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저항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와 머스크 두 사람 다 사업가로 시작을 해서 정치로 입문을 한 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아무도 그를 선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선출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파워를 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규칙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운영하는 그 같은 본능, 사업에서 해왔던 본능을 서로 강화하면서 그대로 정부에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부자가 됐고 또 유명해졌고 전통적인 규칙 규범 심지어는 법의 영향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법도 무시하게 되고 이게 두 사람의 굉장한 그 비슷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터프하고요. 예의가 없고 감성이나 공감이나 자제력은 전혀 없음. 악시오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다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악시오스는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권력 이론을 막 그야말로 공화당 전체에 다 이제 퍼뜨려서 뭔가를 이루고 있는데 트럼프의 참모진이나 주요 미디어, 마가 미디어죠. 마가 미디어가 아닌 데서는 저항을 해보다가 그냥 막 지금 철퇴를 맞고 있잖아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등등. 그래서 마가 미디어에서도 이처럼 극단적인 극적인 그 남성 위주의 이 같은 그 접근에 반대하지 않는다. 공화당 사이에서는요, 정치인들은 좀 뒤로는 좀 사석에서는 이거 좀 지나친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의 더치에 대해서 더 정부 효율처 부서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를 한답니다. 사적으로는. 판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판사들도 뭐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특히 부통령의 이 발언을 굉장히 그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장관 인선을 보면 오늘 보니까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도 보건복지부로 됐거든요. 장관으로. 처음에는요. 이거 20일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전혀 장관 인선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처음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사람들도 미치 매코넬 빼고는 전부 돌아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그들을 만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일을 진행시키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공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공식 1, 권력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간 업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권력 한계를 부정하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입법부, 사법부, 법원의 판결? No. 그러면서 권력의 그 가질 수 있다는 한계를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서 스스로 그 룰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도 규칙, 뭐 특히 감찰관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의회에 통고하고 조율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데 통고조차도 안 하고 해고한다던가 대규모 지금 이제 또 감원이 예고가 돼 있고 또 뭐 사직 패키지를 지금 받는다던가 이런 일들이요. 이건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몇 조 달러나 되는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재무부에
그것도 다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론 머스크와 남자들입니다. 뭐 아주 그 사람들 소셜 시크릿 넘버까지 다 가지려고 한다는 그런 것.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전쟁, 오늘도 또 뭔가를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죠. 또 본인의 국무장관이었는데도 무슨 경호 같은 것을 다 박탈을 해버렸잖아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나중에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심지어는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싹 박탈해 버렸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는 국경에 현역 군인을 배치를 한다던가 연방 검사에게 분명히 부정부패 증거와 혐의를 가지고 4월 달에 재판이 열려야지 되는데 그 재판 하지 말고 일단 기각해봐. 물론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언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거죠. 뉴욕시장은 나에게 협조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분명히 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일에 협조하면, 나한테 잘 보이면 그 기소 일단 기각이야. 이런 일을 하는 대담함. 또 부패 혐의로 8년이나 징역살이를 한 전 일리노이 주지사도 민주당이었는데도 본인에게 마가 운동원이 됐으니까 완전한 조건 없는 사면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고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확장주의잖아요. 모든 것 다 갖겠다, 가자까지. 이런 트럼프, 모든 이런 것들이 권력, 내가 원하면 권력은 가질 수 있어. 그 권력을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하는 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이 성향이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선례를 얘기를 하죠. 물론 법이 뒷받침된 선례를 얘기를 하면 그 선례라는 거, 전례라는 건 바보들을 위한 거야. 멍청이를 위한 거야. 이 두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관행을 따르고 예의 바르고 규칙을 지키는 CEO와 지도자들은 바보다. 그냥 순응하는 순응주의자, 복종주의자일 뿐이야. 겁쟁이와 가식적인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고 그리고 그 감정의 아픔에 울렁거려 하면서 아유 그냥 이러느니 합의하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외국 공무원이나 외국 기관에 뇌물을 주면서 일하지 말아라 하는 그 법을 미국에 나쁘다고 무효화시켜버렸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투명성 없이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연방 직원을 해고하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출생시민권 끝내는 것이요. 또 뭐 많은 것들, 의회가 설립한 기관도 다 없애버리는 거,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니다라고 사설에서 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이 맞아. 이전에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심지어 헌법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출생시민권 같은 거. 헌법이라든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과거에 했었던 것은 다 틀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 심지어 출생시민권 이 문제까지도 이길 거야 라고 믿는답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남자가 남자답도록 하라. 이때의 남자가 남자답도록 하라는 것은 남자답도록 행동을 하는데 남자에 의해서 바이 남자, 바이 여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바이 성은 구분이 없어가 아니라 남자로 하여금 남자답게 행동하도록 하라. 몇몇 강력한 백악관에도 비서실장 같은 사람 있죠. 수지 와일스 같은 사람들. 드러납니까?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그런 모든 공개적인 행동은 일론 머스크와 다 남자로 구성된 도치. 그리고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이며 겸직이 많아요. 지금 국토안보부의 고문이고 이민의 책임자인 캘리포니아에서 간 아직도 40살 안 됐을 것 같아요. 40살 됐나요 이제? 스티븐 밀러. 팍스의 진행자. 트럼프의 가장 파괴적인 꿈의 일부를 지금 아주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깨고 있습니다. 뭐 브뤼셀에 가서 깼고요. 내일은 독일에 가서 깨겠죠. 그 꿈의 일부를 실현시키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일반인으로 치면 가장 많이 윤리적인 거나 뭐로나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장관일 수가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러다 이 사람이 장관이 된 뒤에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는 어때? 러시아가 좋다고 하고 러시아의 선전운동원처럼 해서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뭐 그런 툴시 게볼드가 국가정보국장이면 어때?
핏 헥세스도 국방장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백인 남자들을 앞세운다는 거죠. 남자답게. 그리고 네 번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굴욕감을 느끼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 전부 정치인이나 아니면 무슨 뭐 저널리스트라든가 문화계의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파괴를 하죠. 한 사람은 X에서, 한 사람은 트루스 소셜, 트럼프의 미디어에서 겸손함, 우아함 이걸 비웃죠. 아유 저 위선 덩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이 남들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 일으키는 것을 즐긴답니다.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 상대방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에게 그거 오픈 AI 나에게 팔을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 팔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샘 알트만에게는 해가 되겠지만 그러면 샘 알트만이 막 화를 내요. 반응을 해요. 그런 과격한 반응을 너무 좋아하고 그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더 과민하고 더 과격하게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 겸손한 사람에게 굴욕을 줘라 하는 그런 성품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다 이제 모든 것이 합쳐지는 융합된 스타일, 융합된 세계관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공유하고 있다. 파리에서 있었던 그 인공지능 여기서도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 트럼프 통치 의제에서 가장 그 놀라운 반전은 트럼프와 머스크 스타일의 그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세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반영을 하는데 이 지금 그 인공지능 연설이라는 것은 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그 J.D. 벤스 부통령이 굉장히 거만하게 오늘 혹시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딥시크라는 중국에 값싸게 만들어진 그게 나온 뒤에 유럽은 좋죠. 왜냐하면 유럽은 그동안 인공지능에서 많이 뒤처졌었는데 미국에. 근데 이제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금방 이걸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유럽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이고 미국은 마치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것처럼 거만 떨었는데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이번 주에 인공지능 그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J.D. 벤스 부통령이 거만하게 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거만하고 융합됐는데 거만과 기술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민족주의.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일론 머스크도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성향이 있었고 미국에서 요즘에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백인 우월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과 게다대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낙관을 하는 주의. 이 두 개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지금 합쳐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워낙에 많은 정책도 뭐 80년대 이전 과거에 많이 뭐 석탄을 캐자 뭐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임기 1기 때도 그렇고 캠페인할 때도 그렇고 거의 끝까지는 뭐 테크놀로지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죠. 빅테크 여기에 무관심하거나 어떤 땐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그러나 부통령도 뭐 빅테크 이쪽과 가깝고 일론 머스크 엄청 가깝고 부통령의 와이프도 빅테크의 회사의 변호사로 일했고 돈이 또 자꾸 들어와요. 캠페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해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한 인공지능 확장 이것을 지금 경제의 굉장한 그 중심으로 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XAI도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또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민족주의, 백인 중심의, 백인 남자 중심의 민족주의와 어떠한 이 그 테크를 믿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꽉 그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요, 당연히 미디어가 받쳐주죠. 또 터닝 포인트 USA라고 요즘 뭐 한국에도 지부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지극히 극단적이고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우파적인 젊은이들의 모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이 터닝 포인트의 창립자면서 회장이면서 마가 팟캐스트 엄청 인기가 있는 찰리 커크가 또 뒤에서는 또 막 젊은이들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무척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아주 남성적인
극대성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하는 것을 뒤에서는 또 막 뭐 박스, 뭐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뉴스맥스 이외에도 이 같은 터닝 포인트 USA의 젊은 창립자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창립자가 하는 얘기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쉬었잖아요. 몇 년 동안 쉴 때 저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나니까 그동안 쌓아뒀고 뭐 울분이 있었고 하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동기, 에너지,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 USA를 만든 찰리 커크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야, 저렇게 빠르게 저렇게 결단력 있게 그것도 완전히 선포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트럼프가 하는 그 많은 것을 얻을 줄 몰랐다. 현재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좋다 하는 그런 그룹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도 느끼는 걸 느끼는 거죠. 심지어 저도 뉴스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심지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민주당은 추구를 많이 했고요. 어떤 경우는 좀 그래도 포용적으로 좀 누구도 좀 봐주고 가난하니까 뭐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겠어? 이 같은 컴패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이 도저히 그게 뭐야? 그거는 정말 죽은 이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게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지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요. 이렇게 터닝 포인트 USA 같은 그런 또 뭐 메건 켈리 같은 팍스에서 쫓겨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막 터커 칼슨처럼 이런 그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팟캐스터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민주당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절대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가 융합됐고 뒤에 딱 보좌진들도 그렇고 미디어라든가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성처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은 좀 융합하면서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중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될 타임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지출을 줄이는 거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는가? 숫자 보면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정도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 내용은 딱딱하지만 그러나 또 그 보드랍고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요즘은 뭐 정상회의 같은 것도 현장에서도 하지만 그러나 또줌 미팅도 많이 하니까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담, 그러니까 가브먼트에 관한 뭔가를 하는 그런 그 정부 정상회담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요. 뭐 관료주의를 막 그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또 비유 맞출 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의 지출을 크게 줄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면 연방정부 모든 기관을 다 일단 없애야지 된다. 해처모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할 때 쓰는 딜릿이라는 단어 있죠. 그 딜릿을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봤대요. 나 X에서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공지능 여기에 대한 잠재성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나는 백악관의 테크 서포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왜 이걸 다 해쳐야지 되는가? 연방정부 그 기구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을 해체해야지 된대요. 잡초가 있는데 그걸 뿌리째 뽑지 않으면 잡초가 또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USAID라든가 국제개발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정책으로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거 없애야지 된다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중요한 목표거든요. 인공지능을 예로 들어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DEI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됐다고 하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러면 이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가 좀 다양하고 형평성도 있고 포용성도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좋아. 뭐 이렇게 설계가 된다고 하면요. 인공지능의 판단은 이럴 거랍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판단해서 처형을 할 것이다. 그럼 권력은 누구만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빼고 나면 다양성 다 빼고 나면 항상 백인만 남습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악시오스가 지적한 몇 가지의 그의 그 원래의 그 성향에 따라서 무서울 것도 없고 남의 눈치도 안 보고 눈치 보는 게 이상하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 공무원은 한 뭐 10만 명 정도 이 정도 사임해 주면 좋은데 그리고 나서도 많이 해고합니다. 그랬는데 7만 5천 명 정도 이것도 이제 몇 번 날짜를 연기를 했었죠.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를 한 판사가 집행해도 좋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많은 여러 공무원 노조들이 소송을 했거든요.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사는 소송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소송을 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주는가 이게 이제 미국의 소송의 그 민사 소송의 아주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지 오툴이라는 지난번에 2월 6일까지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죠. 그때까지 빨리 이거 제출해라. 원하는 사람 뭐 한국에서는 갑자기 또 희망 사퇴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자진으로 사퇴하는 베네핏은 9월 30일까지 다 받으면서 집에서 때로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노조나 또 주정부의 그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판사는 뭐 정부 뜻대로 진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조가 이것을 소송을 할 뭐 근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본인의 일이란 모르지만 이런 판결을 내려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75%밖에 안 되니까 많이 깎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방정부 공무원 한 240만 명 정도 되는데 240만 명 정도 다 해고해봐야 전체적인 연방 예산의 4%밖에 안 됩니다. 240만 명을 전부 해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연방정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불법 체류자 단속 때문에 장사가 참 안 되는데 지금 워싱턴 DC는 전체적인 연방 공무원의 한 20%가 워싱턴 DC 또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요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80%가 이제 모든 지역에 다 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도 연방정부 건물이 있고 산타모니카에도 있고 하는 식으로 돼 있죠. 어쨌든 그런데 연방 그 판사가 일단은 이 원할 때 베네핏 받고 자진 사퇴하는 것은 집행을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밖에 너무 많은 소송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관련 소송만 70건이 지금 뭐 계류가 돼 있거든요. 특히 감찰관
정부의 모든 것을 감찰해야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초당적으로 일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맘대로 해고해 버린 것을 포함을 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제기된 소송이 약 70건 정도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이건 이제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뭐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미국을 잘 살게 한다 할 때 이게 왜 허당인가? 왜 안 되는가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것에 그 많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거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지출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 도치는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것을 다 혼란에 빠뜨리기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예산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7조 달러에서 1년 올해 예산이 약 7조 달러니까요. 그럼 한 3조 뭐 얼마? 3조 달러 정도를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날마다 때로는 시간 단위로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의 특공대가 정부가 이거 사기를 쳤어. 여기에 낭비가 있어. 그런 것도 다 끝내고 전체 기관을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정신없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마법과 같은 기술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저 동기가 너무 순수해.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반 정치인들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은 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방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7조 달러 가운데서 거의 3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명백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공식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론 머스크의 노력이 지금까지 약 한 달 정도 지출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이든의 첫 한 달보다 돈을 더 날마다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다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캐시를 쓰는 거, 그거 명세서 같은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3주일이 넘었는데 하루 지출은 평균 300억 달러랍니다. 1년 예산이 7조 달러 가운데 하루에 300억 달러. 그런데 바이든 때는 4년 전에 5년 전인가요? 4년 전이 되겠네요. 하루에 260억 달러를 썼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바이든 때보다 10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에 40억 달러를 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를 잡는다고 거기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또 수감할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놨다가 또 풀어주잖아요. 캐치 앤 릴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은 뭐 한 30%에서 40%, 일론 머스크는 딱 액수를 연간 2조 달러를 삭감한다. 이 약속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출 구조를 우리가 이런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7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일반인들은 렌트비 많이 나가겠죠. 보험료 많이 나가겠죠. 연방정부는 7조 달러의 3분의 2를 어디에 쓰느냐면요. 소셜 세큐리티에 쓰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헬스케어 건강보험에 씁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7조 달러의 3분의 2는 거기에 나가야지 돼요. 그리고 또 연방정부가 적자잖아요. 계속 지금 공화당이 뭐 4조 달러까지를 뭐 이걸 빚을 올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빚에 대하여서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올해의 예산 7조 달러 가운데서 일론 머스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4분의 1 정도 남거든요. 7조 달러의 4분의 1이면 얼만큼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2조 달러를 삭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4분의 1, 7조 달러의 4분의 1이 얼마예요? 여러분 4, 1은 4, 3이니까 7, 뭐 2조 달러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2조 달러를 지금 절약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2조 달러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돈 가운데서는 반이 국방부에 갑니다. 국방부, 공화당은 더 늘리고 싶어 하고 신임 국방장관은 철없는 장관인지
자신의 부서인데도 어머 많이 줄인다고 하는 거 일론 머스크 저 웰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방부에 들어가는 게 또 반 정도면 1조 달러도 안 남고 결국은 전체 연방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삭감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전체를 다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삭감을 해야지 되는 게 7천억 달러 가운데서 얼마를 삭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7조 달러의 10분의 1이 7천억 달러니까. 근데 어떻게 2조 달러가 어떻게 나와요? 쓸 수 있는 돈이 2조 달러도 안 되는데 빚에 대한 이자 내고 소셜 세큐리티하고 건강보험 제외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2조 달러 못 한다는 얘기죠. 낭비와 사기 이런 것 없애서 막대한 절감을 이룬다. 그리고 미국처럼 큰 조직에는요, 당연히 지방이 있습니다. 나쁜 지방이 껴 있어요. 저도 그걸 잘 보진 않지만 제가 돈 쓰는데 보면은 분명히 빠질 수 있는 지방이 있어요. 신문. 아이리쉬 타임즈 같은 신문 한 달에 15달러 나가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차라리 그냥 그거는 없애고 나중에 필요한 때 다시 등록을 하는 게 난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저를 너무 시간이 없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 전 낭비 절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러는데 그러면 연방 정부에 당연히 지방이 있죠. 그리고 이거 없애겠다는 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면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 지방이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얘기는 병적으로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적으로 비만이라기보단 그냥 약간 통통한 정도다라고 보는 거고 약간 통통한 사람을 아무리 운동을 해야 그 빠질 수 있는 살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 이전에 아무도 안 했느냐 해요. 사람들이 합니다. 감찰관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무슨 사찰단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손실되고 하는 것들이 한 많게는 5,210억 달러 적게는 2,330억 달러 그 사이 어디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제거를 한다 할지라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2조 달러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조 달러의 4분의 1 중에서 해야지 되는데 그 가운데서 반은 국방부에 들어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무슨 DEI 프로그램을 없앤다. 이게 너무 작은 부분이죠. 그리고 USAID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1%도 안 된다고. 세계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돈이 전체 GDP에 0.6% 정도 된답니다. 이코노미스트 계산에 따르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연방 공무원들만 해고한다. 물론 공무원 해고에는 돈 절약도 있지만 우리가 맞는 사람으로 다시 판을 짜겠다.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들 그렇게 절약하고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피해는 저는 그분들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이제 해고 당하실 분들 지금까지야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자진 사퇴도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해고 당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는 정말 대대적인 지금 해고를 할 테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너무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죠. 공무원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약간의 무슨 기름도 껴있고 하지만 안전하다는 데에서 공무원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창의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모험을 해서 엄청난 사고를 치지도 않는 아무튼 이런 일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돈을 절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참하다. 대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막 쌈하고 여기서 막 신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은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절약한다는 그의 그 원래의 목표 자체는 이루기 불가능하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만 붙이면 국무부가요. 어제 저는 오늘 아침에 못 봤는데 어제 이제 굉장히 뉴스가 됐었어요. 사실은 12월 달부터 나왔는데 국무부가 그 왜 요즘에 길에 다니는 그 무슨 방탄 전기차 이렇게 된 그 모델 있잖아요. 그걸 올해 9월 달에 9월 말 거의 이제 돈 그 예산 마감되는 그런 때네요. 4억 달러를 사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웹사이트에 다 나오니까 하다가 어제 이게 이해상충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이런데 말이야. 다른 데는 다 줄인다고 하면서 왜 본인 자동차를 저렇게 팔아? 하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밤 9시 12분에
국무부에서 웹사이트에서요, 그 문구를 수정을 했대요. 서류도 수정을 하고, 문서도 수정을 하고. 그냥 그 테슬라의 방탄차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방탄 전기차 이렇게 고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대요. 난 전혀 몰랐다. 아무도 나에게 국무부에서 4억 달러 테슬라 자동차를 산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직은 아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부터 몇 시간 안에 지금 뭐 관세 뭐 중국에 대해서 한 것 있고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제 이달 한 달은 좀 일단 보류를 하기로 했고 상호 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저쪽 국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 하는 것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겠다. 이건 이제 본인이 그래야지 뭐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오고 미국도 본인 정부는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또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고 이런 계획이 쫙 있는 거죠.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물건값이 조금 비싸지더라도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할 것이라고 이제 그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어느 나라나 다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나의 지지층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데 확신이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도박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도박일 확률이 높겠네요. 이 경우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이 뭐 경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뽑아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뭐 어제 오늘 나온 경제 지표나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물건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것 같진 않고 관세는 그 물건값을 더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문제에 대기하고 있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은 이끌어 본 적 한 번도 없고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이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자폐증을 일으킨다 이런 백신을 반대하는 가장 그 중요한 반백신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습니다. 한 전체적으로 뭐 열 몇 개죠. 열 몇 개의 기구, 13개의 기구네요. 그리고 직원이 10만 명,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본인의 아이들에게는 백신을 맞히고 반백신 소송을 하는 것을 거들고 돈, 말하자면 무슨 뭐 리퍼럴 피 같은 거 몇백만 달러씩 받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뭐 백신에 대해서 청문회 할 때는 약간 좀 보드랍게 얘기하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단 한 사람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미치 매코넬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한 사람만 지금 반대표를 던져서요. 이 미치 매코넬은 그 케네디를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과는 그냥 대면조차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튼 지금 연방 정부의 돈 가운데서 건강보험 이런 거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다 이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식품 안전 같은 것 잘할 것 같아.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리하여 자, 또 그리고는 또 어제는 툴시 게벌드라는 하와이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그리고 뭐 아주 막 전투를 나가서 막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 파병이 됐었고 22년 동안 군복무 육군으로 했습니다. 툴시 게벌드 민주당의 하와이주의 하원 의원이었다가 공화당의 마가의 기수가 된 이 게벌드 전 의원이 어제는 국가정보국장으로서 역시 상원 인준을 받았고 이 상원 인준표에서도 미치 매코넬 한 사람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 뭐 그리고 미국의 기밀 정보를 뭐 수십만 건을 유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을 지지한 사람 정보에 대해선 경험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이슈가 됐었죠. 좀 이상한 사교 힌두교 집단의 본인 남편 엄마 아빠 다 속해 있다는 그러나 하나가 장점이
트럼프에게 극도의 충성을 한다는 거. 지금도 그리고 육군 예비군입니다. 아무튼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정보국장 수장이 됐다. 이게 미국이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제 시간이 있는 대로 이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뭐 한국 남북한과도 조금 대입을 해볼 수 있는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 문제로 어제 그 푸틴과 대화를 했고 그 대화를 하기 전에 신임 국방장관은 나토 회의에서 먼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먼저 얘기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픽 헥세스 이 국방장관이요. 원래의 국경으로 복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러시아 땅 유리하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려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미군 보내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평화유지군 다 유럽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유럽은 나토의 임무를 넣어서는 안 된다. 나토의 임무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받은 것처럼 한다는 헌장 그 5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몇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혀 사전 논의 같은 것 하지 않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90분 동안 대화를 하고 푸틴이 휴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몇 시간 전에 젤렌스키는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 제안 같은 것이 없어. 이거 우리를 빼고 하면은 큰일인데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빠지고 푸틴이 뭐라고 하면은 그게 다 거짓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세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선거에 당선이 되기 직전과 당선되고 직후에 젤렌스키를 2번 만났습니다. 2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입장을 싹 바꿔서 블라디미르 푸틴 쪽으로 방향을 돈 거죠. 아주 생산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푸틴의 말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히토류를 많이 뭐 미국에 준다던가 이런 일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국 빼고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할 수 있나?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 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우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되고요. 마지막 뉴스를 못 전해드리네요. 어쨌든 트럼프가 케네디 센터의 스스로 이사장이라고 세우고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예술인들이 떠나더라 하는 오늘의 미국입니다.